이재명은 김건희 활동 중단 선언이 두렵다. 왜일까? 왜 이재명은 김건희 계속 김건희 리스크를 두 수 썼는데 활동 중단 선언을 하면은 이거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활동 중단 선언을 하면은 특검을 받으라. 활동 중단한다고 다 된 거냐? 특검을 받으라.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고 일단 우파 진영 안에서는 또 보수 유권자들도 활동 중단 선언, 전면 중단 이게 이 정도가 나오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리지를 않죠. 그 정도만 나와도. 그래서 그 부분이 내일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내일 회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저도 청와대를 오래 출입하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같은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저도 질문도 하고 방송에 중계되는 데서 질문도 한 적이 있지만 항상 보면은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맨날 할 때마다 아니다 자유질문이라고 하지만 묵시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 기자들에게 이 질문 순서를 주는데 질문 순서를 주로 거의 배당을 합니다. 뭐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방 언론, 방송, 통신 다 매체별로 다 배정을 하고 그리고 외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질문 내용까지 다 공유를 했지만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다만 질문을 해도 대통령이 무슨 답변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맹탕이죠. 맹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하고 딱 끝내버릴 수가 있죠. 내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국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이 미진하다. 그러면은 송국근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건 가령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을 합니까? 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그런데 그 중단을 하겠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다시 제가 추가 질문하죠. 그러면은 외교 무대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APEC 회담하고 G20 정상회의를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 이제 동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내일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는 스타 기자가 탄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명의 스타 기자가 계속 대통령을 추궁을 해서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론 그것이 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코너로 몰기 위해서 뭐 망신 주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MBC처럼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 국민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가 질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 전에 문재인 때 아리랑 TV 김예령 기자였죠. 문재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해서 그때 스타 기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이 내일 좀 쏟아져서 정말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 없이 받겠다. 이렇게 지금 용산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장 해결을 하겠다. 끝장 해결. 국민이 궁금한 것을 다 알 때까지 끝장 해결을 하겠다. 명태균 씨 논란, 김건희 문제, 여사 문제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용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내일 기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5월, 8월 열린 대국민 담화 회견 형식은 집무실에서 한 20분 정도 국정 성과를 주로 브리핑을 하고 다시 기자들에게 가서 일문일답을 하고 하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앞에 그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모두 발언 정도는 있겠죠. 그리고 기자들과 바로 문답을 하는데 추가 질문을 나올 수가 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하더라도 모두 답변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대통령 연두회견 때 질문을 과거에 할 때 보면은 분명히 저에게는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게 와닿는데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분을 해야 되니까는 여러 명,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명의 기자들에게. 자, 그런데 그것은 내일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자, 그래서
국민 궁금증이 내일 좀 속시원히 풀리게 되면은 국정 운영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오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식과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대외 활동 전면 중단 선언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뭐 조건을 붙이거나 오늘 이철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외 순방 여기도 동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정상 외교를 포기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좀 어떤 조건을 걸고 활동 중단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배우자가 정상 다자회담이나 이런 데 같이 안 간다고 해서 정상 외교를 하지 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아예 배우자가 전혀 나서지 않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떤 다자회담을 가면은 물론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정상들의 배우자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석 안 하는 배우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정상 외교를 하지 말자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인식이다. 친윤 쪽에 잘못된 인식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또 한동훈 대표하고 당내 5선, 6선 의원들도 서로 같이 모임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제가 썬네 정치 키워드 이 말씀을 들었죠. 김건희 활동 중단 선언이 두렵다. 이재명은. 왜 그럴까? 오늘 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이거 뭐 맹탕일 거야. 저번에도 그랬다시피 아무 내용도 없을 거야. 뭐 사과하기보다는 뭐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또 급급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평까지 내가지고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지만 기대는 크지 않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김건희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등 어줍지 않은 변명과 하나만한 사고로 넘어가려 할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무슨 뭐 대통령 심경 변화라기보다는 김 여사 판단 변화가 작동한 게 아닐까 조롱하는 거죠. 갑자기 월말에 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을 지금 당장 내일 한다고 하니까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결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회견이 지난번 2월 KBS 대담 그리고 이번 총선 직전에 있었던 4월 의료개혁 대담 이런 것처럼 논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무조건 여건이 분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막 부추기죠. 한동훈 대표하고 대표회담하자. 그리고 최근에 금투세 폐지 한동훈의 공약인데 금투세 폐지 오케이.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을 해서 또 한동훈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 이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지지자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그거 나중에 또 만들면 돼. 이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이재명이죠. 자,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조국당도 또 한마디 했네요. 참. 끝장 해견하려면 배후자가 아니고 배후자 김건희 씨도 배석하라. 이 지금 조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말끔히 해소를 해버리면 본인들은 해소가 안 됐다고 하고 특검해야 된다. 뭐 활동 중단한다고 끝이냐. 특검해야 된다. 막 하겠죠, 본인들은. 그렇지만 기존 윤석열 대통령 기존 지지층에게는 위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활동 중단 선언이라도 나오면은 그래 이제 앞으로는 잘 하겠지.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없겠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에게 친한동훈 의원이라고 해도 특검법 뭐 표결 나중에 재표결 하는데 8표 이탈하면 뭐 실제로 뭐 시행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래서 활동 중단까지 선언을 했으면은 그것은 특검법을 계속 반대할 수 있는 저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락 깔기야. 계속 반대할 수 있는 심적인 명분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재명은 두려운 겁니다. 왜? 또 이재명은 대선 때부터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강화할 때마다 소환을 할 때마다 들고 나왔던 게 맞불러 놓은 게 김건희 특검법이었습니다. 대선 때부터 그랬습니다. 대선 때부터 지금 2년 이상 본인에게 사법 위기가 고조가 되면은 김건희 리스크 해서 김건희 특검법 계속 이걸 맞불러 놨습니다. 이번에 11월 15일 1심 선고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 그 구형 2년 받은 거. 1심 선고가 처음 나오는 11월 15일 그 전날 11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한 거 표결합니다. 자기들이 민주당이 정한 겁니다. 그날 하겠다고. 딱 1심 선고 나오기 전날 김건희 특검법 또 세 번째 독소조항 막 넣어서 14가지 수사 대상 넣어가지고 만든 거 그걸 또 표결을 합니다. 이게 또 맞불을 놓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제거가 돼버리면은 이재명은 붕 떠버리는 거죠. 공격거리가 없어졌네. 타깃이 사라졌네. 물론 제거가 안 됐다고 하겠죠. 뭐 사과하면 다야? 뭐 사과하면 끝나는 거야? 뭐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사과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 활동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활동했던 거는 어떡할 거야? 이거 특검법 해야 돼. 이렇게 또 몰아붙이겠지만 그건 좌파 쪽의 이야기고 우선 우파 결속이 중요하고 그 우파에 심적인 안정감을 주고 명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명의 생각은 뭐 그렇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결정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